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에 몇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평생을 함께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파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 최연수 센터장입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24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거리의 스승으로 불렸던 최연수 센터장을 만나봅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제가 이 센터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보니까 뭐 참 미담도 참 많고 좋은 얘기가 참 인터넷에 많던데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 왜 센터장님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학교 밖 쪽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 일반 학교 교사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잠깐. 거기서 이제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에 이제 영어, 수학,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한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온다냐 그랬더니 몰라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아간 것이 거여동 판자촌에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학교 중퇴한 형 누나들이 거기를 점거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갔는데 본드가스를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새벽까지 놀다가 또 낮 1시 정도 되면은 배고픔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빵하고 떡 그다음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계기가 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한 24년이 흘렀고 이게 24년. 이제 그 전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이곳 꿈드림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예쁘고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곳 꿈드림의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파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전국에서 가장 최초의 모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꿈드림을 학교 밖 지원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독립된 공간이 아닌 어디에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끼워 넣는 그런 형태였는데 송파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하고 송파구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하에는 이렇게 노래방 기계도 있고 헬스장, 다양하게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또한 2층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또 진로 탐색할 수도 있고 3층에서는 강당이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실이 있고 요 4층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상담실과 아이들이 다양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유형들이 다양해요. 굉장히 도시 빈민이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자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나 그다음에 폭력이나 또 이런 것에도 피해자로서 학교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무기력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다양한 분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그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지원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이제 또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예. 이렇게 또 좋은 일도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보람차거나 예. 또 이럴 땐 참 좋더라. 뭐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잘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주례를 한 50상 정도 서봤는데 많이 보셨네요. 네. 주례 설 때마다 보면은 네.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 중에 뭐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15살 때 가정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얘가 이제 학교를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19살까지 이제 폭주적으로 살았던 애가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도 섰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돼서 정비 공장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카레이서 그쪽 특화된 정비 공장을 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동차 오토바이 폭주한 아이가 자동차 정비 공장 사장이 됐고 또 스피드를 내는 그 카레이서 자동차를 그러네요. 전문으로 이렇게 튜닝하고 정비하고 그런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하나가 끼를 있고요. 잘 살렸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거 좀 TV에서 많이 하는 건데 네. 이 센터장님에게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란 네. 어떤 존재인지 좀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멋있게 표현해 주실까요? 묻혀 있는 보석이다. 어,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이 꽃은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보면은 이 꽃은 언젠가는 피게 돼 있고 단지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네.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 때 우리가 그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쭉 페이스에 달려가다가 처음 출발했을 때 좀 넘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혀 있는 보석이지만은 그것이 언젠가는 꽃이 핀다. 우리가 그 보석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네. 또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서 잘 닦아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빛나는 보석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들을 예면하고 방치하면은 우리의 어떤 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묻혀있는 보석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정말 묻혀있는 보석들을 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잘 사회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